설상가상으로 출산 절벽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소아과 병원과 소아과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약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자녀의 약대 진학을 돕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팩트 기반 현실 반영 영상입니다. 옛날 얘기부터 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03년 열광의 도가니였던 2002년 월드컵을 지나서 제가 고3이 되던 해입니다. 저 때 배치표가 대략 어땠냐면요, 진짜 탑 오브 탑에 의대, 한의대, 치대가 나란히 있었고요. 인서울약대는 지방대 의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즉 의대 떨어진 애들이 약대 간다는 느낌도 없진 않았지만 스스로가 최상위권임에도 순수하게 약사가 되고 싶어서 약대를 가는 학생들도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저야 뭐 어쩌다 수능을 잘 본 케이스여서 학교에서 뭐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같이 입학한 대학교 동기나 후배들을 보면 거길 포기하고 약대를 왔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약사라는 직업은 나름 선망의 대상이었고, 뭐 다들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좋던 약대가 급 쇠퇴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2011년에 MB 정권 때 기존엔 약국에서만 무조건 구입하도록 되어 있던 의약품의 구입이 일부 품목에 한해서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고요. 약대 정원은 1200여 명에서 1700여 명으로 40% 정도 폭발적으로 증원됐습니다. 의협은 이번에 5% 증원하는 것도 기를 쓰고 결국 막아내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약사회는 이걸 못 막았어요.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분명 처방, 즉 의사가 지정한 회사의 약이 아닌 같은 성분 하에서 자유롭게 약사가 약을 조제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MB 정부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60여 명 정도 추가로 날치기 증원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던 약국용 동물 백신이나 심장사상충약 같은 동물의약품도 농림부와 수의사들의 힘에 밀려서 향후 몇 년 안에 판매권을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요즘도 약사회가 힘이 세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이게 다 헛소리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약사가 된 이래로 약사회 힘으로 어떤 약사의 불이익을 막은 역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단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배출 인원 증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능 면에서 그리고 사회 흐름 면에서도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약국 개국가는 진작에 포화시장이라고 해서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고요. 그나마 기존에 되고 있던 자리들에 끼어 들어가서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의 약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국이 1층이 아닌 병원과 같은 층으로 들어가는 층약국이 많아진 배경이기도 해요. 상황이 이렇게 파국으로 가다 보니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은 건물주, 의사, 브로커 다 같이 합치면서 약사에게 빨대를 꽂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의 최악의 케이스를 한겨레 신문에서 심층적으로 취재한 적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기사 찾아보시면 돼요. 기사 제목은 상가에 병원 연다더니 그 의사는 배우였다 입니다. 결국 개국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약회사나 병원 혹은 공직 이런 다른 진로들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진로들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진로들의 취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진로들의 경쟁도 점점점 커질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약국가뿐 아닌 약사 진로 전반에 걸친 과학 경쟁 시대는 조만간 올 겁니다. 이미 약사들 고용 절벽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지방이 아닌 이상은 약사들 구직난을 해소할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요. 자, 설상가상으로 출산 절벽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소아과 병원과 소아과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고령자들이 주 수입원인 내과는 그나마 지금은 괜찮지만 인구의 순감소가 현실화된 지금으로선 앞으로 약사가 될 사람들은 결국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 시대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사의 배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요. 거기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죠. 이미 기술적으로는 비수술 의사들이나 약사들의 직능은 지금 당장도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더 욕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때 성분명 처방이 통과되면
그래도 약사도 다시 한번 살만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땐 사실 통과된다고 해도 약국 경영에 숨통이 약간 트일 뿐이지, 힘없는 약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약사의 미래의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는 더 시궁창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대를 선택하셨다면야 어떻게 그것까지 뜯어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안정성이라든가 혹은 뭐 직업 이미지에 대한 환상 혹은 돈, 이런 걸 꿈꾸면서 약대를 들어가시면 100%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현실은 차갑고도 차갑거든요. 이상 채널 오픈 처음으로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말씀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다면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약사의 전망이나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